국회의 시청자 여러분, 국회가 아침부터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최근에 아주 주목을 끄는 인물 한 명이 국회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노은지 기자, 오늘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모습을 드러냈던데요. 네, 이게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포용과 도전 모임이라고 해서 외부의 어떤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초청 특강을 듣고 의원들 공부 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아침 7시 반에 좀 이른 시간에 합니다. 조찬 모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5명, 많이 오면은 10명 내외 이렇게 올 정도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20명을 훨씬 넘겼고요.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거의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국종 교수를 보려고 몰려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 이국종 교수 국회에 왜 왔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원래 편하게 샌드위치 드시는 거니까 샌드위치 드시고요. 정보 공개할지 공개할지는 그냥 정보 공개할지. 그러면 정보 공개하시는 걸로 하면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모든 의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쭉 리뷰했던 거는 여태까지 지금 국회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의원님들께 한번 제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사실. 네, 오늘 보면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포용과 도전 조찬 세미나의 모습인데요. 자, 이준석 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국종 교수와 사진 찍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얼마나 가뭄에 담기겠습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사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고, 사실 지역구에 가서도 딱히 내세울 만한 이런 치력이 별로 없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이제 가서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국종 교수에 대해 가지고 오늘 그 행보에 대해 가지고 이국종 교수가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한동안 이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의원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좀 약간 특이점이 있었죠, 강 기자. 네, 좀 방금 영상 보면서 저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모두 다 오른손 들고 화이팅 이러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정자세로 꼿꼿이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 좀 약간 굳어있는 모습이죠. 의원들 사이에서 좀 굳어있는 모습인데 이 장면! 이 장면이에요. 타이밍을 놓친 건지 옆에 쳐다보다가 뒤늦게 좀 돌아봤는데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는 것처럼 상당히 꼿꼿한 그런 성격인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눈에 띄긴 하네요. 혼자만 파이팅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나타났는데 참석했던 사람 중에 특히 이국종 교수 말고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목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제가 큰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 설명 들으시기 전에요. 여러분 영상 한 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국종 교수가 유독 반가움을 표시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먼저 모시겠습니다. 자, 설명해드리면 갑자기 불쑥 일어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뒤에는 이렇게 따라가서 눈을 쳐다보고 있다 따라가서 귓속말까지 좀 건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귓속말까지. 덕분에 이 사람 의원들 사이에서 어깨에 힘이 유독 들어간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냐면요. 바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과 유독 이렇게 친분을 드러낸 걸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국종 교수의 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은 전 아담하는 여명작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아담하는 여명작전은 이 자리에 계신 김성찬 의원님께서 해군 제독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하신 작전인데 그때 김성찬 제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우리 해군에는 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실패하면 내피아의 모든 제독들은 다 옷을 벗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사실 해군 참모총장, 여기 보시면 해군복을 입고 있는데요.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이국종 교수와 함께 아덴만 여명작전 주인공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지휘를 맡았고요. 석혜균 선장을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것이 인연이 돼서
해군 명예 홍보대사로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국종 교수는 이것이 김성찬 의원의 특별한 배려이자 지혜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찬 제독께서 저를 해군의 홍보대사를 임명하면서 다시 한국은 이제 예비역 제도가 없으니까 다시 해군에 어떤 직함을 줘서 오피셜하게 해군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런 것들이 미 해군에서부터 나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군에서 많이 쓰는 프랙티컬한 방법입니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가진 전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역 자원과 민간과 많이 협조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성찬 의원과 이국종 교수가 또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더불어서 뭐 김성찬 의원과의 인연도 있지만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의 이국종 교수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공보 모임에 온 것만으로 봐도 두 사람의 인연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외상센터가 조금 어렵고 환경이 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그 이국종 센터장이 나경원 의원이 요청하는 그 특강 모임에 선뜻 이렇게 왔다고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김성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맺은 인연 이후에 계속해서 해군과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김성찬 의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가워하는 모습, 사실은 저기서도 활짝 웃지는 않는데요. 상당히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연이네요. 그러니까 아덴만 작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김성찬 의원이었고 그 당시에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살린 사람은 이국종 교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남다른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면은 오늘 이국종 교수가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 나타나서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요. 다른 거 말고 이 부분에 또 취재를 집중했습니다. 강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모든 대한민국 정치가 늘 그랬듯이 상한가 치는 유명 인사가 있다면 네.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입이죠. 예,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국종 교수가 정치에 뛰어들 것이냐, 혹은 영입을 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어떤 정치적인 그 감을 가지고요. 네. 어떻습니까? 한국당에서 이국종 교수 정말 영입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선이 좀 멀게 남았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 쪽에서는 이런 걸 부인하고 좀 이국종 교수를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여러 행사 같은 거 초대하기도 하면서 이국종 교수에게 역할을 주긴 하겠지만은 당장 선거 전까지는 영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거는 좀 꺼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2012년 때 비대위원 할 때 그때 석혜균 선장을 영입하는 역할이 이제 저희 인재영입위원회가 가지고 제가 좀 그래요? 그때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해왔더니만 오히려 위에서 공천 얹어가지고 저희가 좀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 한창 피크 아니겠습니까? 인지도나 아니면 그런 경력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 3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총선은 그렇게 많이 남았다 치고요. 내년 6월에 재보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보선 어느 지역의 후보로 딱 전격적으로 이렇게 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본인이 지금 사실 커리어상으로 더 올라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보이는 게 보통 의사 몫으로 비례대표가 있긴 합니다. 보통. 네. 지금까지만의 이국종 교수의 느낌이 약간 다른 것이 보통 의사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사 의료계를 대표해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사이면서도 약간의 기존 기득권 그 의료계와 약간 척을 지고 있는 반골 기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 영입이 된다면 신선한 영입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혹시 김 PD 유명인사 영입 관련된 그 그래픽 있습니까? 보면은 이런 거죠. 19대 총선에서는 조두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 아동의 주치의가 19대 총선에서 영입이 돼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요. 20대 총선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바둑기사 조훈현 씨를 영입해서 비례대표 지금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이국종 영입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저 물음표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은지 기자가 한국당 의원들을 열심히 또 취재해봤죠? 그런 분위기가 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당 의원들이 이국종 교수가 얘기하는 거 내가 잘 보니까 보수 성향인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보수에 이렇다 할 인물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연을 그 지금거리에서 같이 듣고 직접 봤던 전희경 대변인과도 통화를 좀 해봤어요.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하시더라고요. 좀 감명을 받은 것 같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더라. 그리고 사실은 비례대표 의원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보통 이제 직군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전희경 대변인이 보기에는 실제로 정치를 한다면 단순히 좋은 이미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라는 그 실질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사실 한국당 의원들이 이국종 교수에게 뭐 정말 이제 당장 영입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수 성향이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가족의 어쨌든 그런 이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 성향을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국종 교수가 아직까지 딱히 보수적인 행보를 보인 건 딱히 없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최근에는 한미동맹 얘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안보와 한미동맹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거다, 그러네요. 한국당 거다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리포트 전 주한미국 대사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의료 현장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발언도 했었었죠. 예. 네. 강병규 기자, 뭐 이어서 설명 좀 할까요? 이렇게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이국종 교수가 중증 외상 의료 예산이 200억 원가량 늘어난 그 상황을 보고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정치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시행했던 전 그런 분명한 프로세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말단 노동자한테 말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없습니다. 좋은 정책적 방향을 보시고 사실 예산 만들어서 주시면 알아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서 그렇죠? 의원님들의 좋은 뜻이 밑에서 수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무전기 달라 그런 지가 7년이 됐습니다. 7년. 이거 진정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원해가지고 예산 늘리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외상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피눈물이 납니다. 네. 이국종 교수 이슈가 좀 대두되기 전에 일단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그 예산 지원이 영원이었습니다. 영원. 예, 영원. 예. 빵원이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영원이고요. 네. 영원이었는데 이 이국종 교수와 기순병 이슈가 좀 대두되면서 200억 원가량이 늘기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기로 확정을 한 건데요. 네. 우선 이국종 교수가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는다고 해서 나 같은 말단 노동자에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예산은 좀 받았지만 헬기를 사겠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얼토당토 않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상당히 실망했고 이런 과정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느 예산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오늘 국회에서 뭐 피눈물 난다는 얘기까지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로만 지원한다 해놓고 뒤돌아서면 별로 뭐 얘기도 없고 하니까 피눈물 난다 이런 강한 어조의 단어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정치권 영입설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오늘 당연히 기자들이 이국종 교수한테 그 질문을 안 던질래야 안 던질 수가 없었겠죠. 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국종 교수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심스럽게 한국사람들 여쭤보면 정치권 쪽에서 영입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요? 네, 그냥 그런 거는 예의가 아니지. 그건 좀 그런 건 아무나 네,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근데 저 강병규 기자가 이국종 교수의 저 정말 본심이 뭔지를 좀 더 취재를 해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취재를 한 사람도 이제 보수 야권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보수 쪽에다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국종 교수 지인이에요. 어떤 위중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인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정치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편이다. 관심이 일단은 많다. 예, 국가 안보와 이렇게 존망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의료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정치에 관심이
관심이 있지만 정치인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네, 정치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의사가 정치를 할 수는 없고 나는 단지 말단 노동자일 뿐이다. 윗선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전문적인 정치인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뭐 알듯 말듯한 얘기네요. 정치에 관심은 많은데 의사가 정치를 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은지 기자, 인격 테러, 이국종 교수가 인격 테러를 하고 있다. 귀순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에서 논란을 빚었던 김종대 의원도 오늘 모습을 드러냈죠? 네, 사실은 이제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사과를 했는지, 그리고 이국종 교수는 사과를 받았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같은 시간대 뭐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다 국회에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 혹시 연락이나 사과 말씀하신 적 있으신지? 의원님과 별로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되게 쉬운 거 티가 안 나요. 안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오늘 그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니, 하지 마세요. 교수가 아직 사과를 못 받으신 것 같던데 직접 찾아가셔서 사과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혹시 언제 이건 무슨 매체야? 여기 아까도 또 다른 매체도 있더만.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아직 연락을 하신 건 아니신가요? 야, 수고하세요. 김종대 의원의 반응을 봤습니다. 사과는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느 매체야? 어느 언론사야?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초반에 이제 말이 좀 과했다라고 이제 하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범위가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거다, 무슨 언론계를 대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서 적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비판하지만 또 일부는 옹호를 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정의당 의원이 김종대 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별로 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에게 개인적인 사과는 제 생각에 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이 직접 이국종 교수를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강병규 기자?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기자들의 그 질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하도 이제 공세가 계속되고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접 본인이 뭐 찾아가서 유감 표시를 하겠다,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김종대 지금 의원의 말은 일단은 군인들이 알아서 그 계획대로 좀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 사과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꾸준히 취재를 해서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한참 지냈는데 어쨌든 이국종 교수 찾아가지 않았고요. 오늘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사실. 네. 오늘 보면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포용과 도전 조찬 세미나의 모습인데요. 자, 이준석 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국종 교수와 사진 찍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얼마나 가뭄에 담기겠습니까?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사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고, 사실 지역구에 가서도 딱히 내세울 만한 이런 치력이 별로 없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이제 가서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국종 교수에 대해 가지고 오늘 그 행보에 대해 가지고 이국종 교수가 혹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한동안 이 논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의원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파이팅을 외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좀 약간 특이점이 있었죠, 강 기자. 네, 좀 방금 영상 보면서 저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모두 다 오른손 들고 화이팅 이러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정자세로 꼿꼿이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들 좀 약간 굳어있는 모습이죠. 의원들 사이에서 좀 굳어있는 모습인데 이 장면! 이 장면이에요. 타이밍을 놓친 건지 옆에 쳐다보다가 뒤늦게 좀 돌아봤는데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하는 것처럼 상당히 꼿꼿한 그런 성격인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눈에 띄긴 하네요. 혼자만 화이팅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나타났는데 이 작전이 실패하면 내피아의 모든 제독들은 다 옷을 벗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성찬 의원은 사실 해군 참모총장, 여기 보시면 해군복을 입고 있는데요.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이국종 교수와 함께 아덴만 여명작전 주인공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당시 지휘를 맡았고요.
석혜균 선장을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것이 인연이 돼서 해군 명예 홍보대사로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국종 교수는 이것이 김성찬 의원의 특별한 배려이자 지혜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찬 제도께서 저를 해군의 홍보대사를 임명하면서 다시 한국은 이제 예비역 제도가 없으니까 다시 해군에 어떤 직함을 줘서 오피셜하게 해군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바로 그런 것들이 미 해군에서부터 나온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군에서 많이 쓰는 프랙티컬한 방법입니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가진 전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역 자원과 민간과 많이 협조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김성찬 의원과 이국종 교수가 또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더불어서 뭐 김성찬 의원과의 인연도 있지만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의 이국종 교수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는 공보 모임에 온 것만으로 봐도 두 사람의 인연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외상센터가 조금 어렵고 환경이 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좀 더 해주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그 이국종 센터장이 나경원 의원이 요청하는 그 특강 모임에 선뜻 이렇게 왔다고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김성찬 의원 같은 경우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맺은 인연 이후에 계속해서 해군과 인연을 맺는 것 자체가 김성찬 의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가워하는 모습, 사실은 저기서도 활짝 웃지는 않는데요. 상당히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연이네요. 그러니까 아덴만 작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김성찬 의원이었고, 그 당시에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살린 사람은 이국종 교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남다른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면은 오늘 이국종 교수가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 나타나서 오늘 정치부 기자들이요, 다른 거 말고 이 부분에 또 취재를 집중했습니다. 강 기자,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모든 대한민국 정치가 늘 그랬듯이 상한가 치는 유명 인사가 있다면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입이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국종 교수가 정치에 뛰어들 것이냐, 혹은 영입을 할 것이냐를 두고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어떤 정치적인 그 감을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참석했던 사람 중에 특히 이국종 교수 말고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목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강병규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좀 해줄까요? 네, 제가 큰 화면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제 설명 들으시기 전에요, 여러분 영상 한 개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국종 교수가 유독 반가움을 표시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설명해드리면 갑자기 불쑥 일어나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뒤에는 이렇게 따라가서 눈을 쳐다보고 있다 따라가서 귓속말까지 좀 건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귓속말까지. 덕분에 이 사람 의원들 사이에서 어깨에 힘이 유독 들어간 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냐면요, 바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과 유독 이렇게 친분을 드러낸 걸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국종 교수의 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실은 전 아덴만 여명작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아덴만 여명작전은 이 자리에 계신 김성찬 의원님께서 해군 제독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하신 작전인데, 그때 김성찬 제독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우리 해군에는 휘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시청자 여러분, 국회가 아침부터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최근에 아주 주목을 끄는 인물 한 명이 국회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노은지 기자, 오늘 국회의원들이 꽤 많이 모습을 드러냈던데요. 네, 이게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포용과 도전 모임이라고 해서 외부의 어떤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초청 특강을 듣고 의원들 공부 모임이에요. 근데 이게 아침 7시 반에 좀 이른 시간에 합니다. 조찬 모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5명, 많이 오면은만 10명 내외 이렇게 올 정도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20명을 훨씬 넘겼고요. 단체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거의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국종 교수를 보려고 몰려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일단 그 이국종 교수 국회에 왜 왔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는 원래 편하게
샌드위치 드시는 거니까 샌드위치 드시고요. 뭐 정보 공개할지 공개할지는 그냥 정보 공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하시는 걸로 하면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을 만나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그리고 우리 모든 의원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외상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쭉 리뷰했던 거는 여태까지 지금 국회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의원님